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으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차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설아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소라씨. 네. 어제 첫 방송 지금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윤소라가 누구냐고 지금 난리네요. 뉴스에 이렇게 황홀한 목소리가 나와도 되냐? 뭐 남성 청취자들 환호가 대단한데요? 왜요? 뉴스는 뭐 꼭 엄숙하고 싸늘하게 읽어야 하나요? 저 성우잖아요. 그리고 맞아. 감정이 늘 넘쳐요. 그리고 이제 뉴스도 기호식품이잖아요. 맞아요. 네. 커피 한 잔을 마시듯이 정말 맛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편하게 마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소라씨.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개념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그래 소라씨, 우리 정말 커피빈이나 카페베네보다 더 편하고 근사한 뉴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뉴스를 로스팅 할 테니까 소라씨가 드립할래요? 그래요, 성우씨. 우리 근사한 커피 한번 내려봐요. 우선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래, 커피 한 잔. 좋은데요? 향 좋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갈 길이 좀 바쁩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 하면서 여유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씨, 오늘 어떤 뉴스 준비되어 있는지 메뉴판 소개 좀 해줄래요? 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 버리기 순서에서는 하루 동안 나온 수천 개의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엄선한 꼭 필요한 뉴스만을 골라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하고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꼭 되돌려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코너는 연결해줘 시간인데요. 네. 하루 동안의 뉴스 중에서 개나발이 선정한 뉴스피플을 연결해서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특정 인터뷰 순서입니다. 인터뷰. 네. 연결은 시도하지만은 물론 뭐 꼭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오늘은 대선 전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초대박 중요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코너는요. 미디어 비평 발 코너입니다. MBC 미디어 비평 취재팀장 출신이죠. 우리 이상호 기자가 생생한 미디어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디에 나가서 촌철살인의 언론계 소식을 전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뉴스 타임. 목요일 발뉴스 특정 보도를 미리 들여다봅니다. 보도 뒷얘기도 함께 나누는 코너인데요. 발뉴스 수습 기자죠. 윤다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제 개나발 첫 방송 나오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네. 청취자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안의 화제죠. 그리고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발뉴스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공개합니다. 네. SNS를 뜨겁게 달구면서 그야말로 초대박 예감이 드는데요. 시민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제 박원순 시장이 고은 선생 팔순잔치에서 푸른 축가가 화제를 낳았는데요. 네.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서울대 조국 교수, 이남 교수. 말씀을 잊지 못하네요. 나 조국 교수 좋아요. 네, 조국 교수가 부른 노래를 단독 입수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외 반대와 자질 논란을 무릅쓰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현 위원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안철수 재단 명칭을 사용해서 기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재단 명칭을 변경하거나 안철수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때만 기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수장학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신임 국회의장단과의 오찬에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감정의 골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 후보는 어제 독도 문제에 과거 정부, 특히 박정희 정부가 대단히 친일적이고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다며 그때 제대로 대응했다면 독도 문제가 종결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어제는 나에게 인사권을 준다면 뇌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종인 선대위원장부터 날리겠다면서 박 후보가 현재 청렴 의지가 아예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서 정수정학회는 내가 봐도 문제가 있다며 박근혜 후보는 당의 광신적 지지를 받고 있는 영남의 DJ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로 전환하기 직전 현기환 전 의원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천원금 전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은 구속됐습니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전면 철회했습니다. 강기갑 대표를 중심으로 신당권파의 신당 창당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50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탐색전을 거듭하던 북중 관계가 정상화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SJM이 파업후 대체 인력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SJM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인터넷 국민방송 발뉴스에서 소개해드렸던 전두환 그리는 화가 이하 씨가 오는 31일까지 대학로 벙커1 카페에서 귀여운 독재자 시리즈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자유대 출동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센카쿠의 중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대만 등의 시민단체가 섬 상륙을 시도하고 있어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미국 오리곤주와 워싱턴주에서 안락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들 가운데 백인과 고학력자,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학도병 징집을 거부한 조선인 대학생 400여 명이 북한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북한 지역이 관련 법상 국외가 아니어서 위로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전화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담 경찰관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갖고 학교 10곳에 1명의 전담 경찰관을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10명 중 6명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으며 10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방송사, 공중파 방송사 뉴스를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MBC 30꼭지 보도를 어제 했습니다. 12꼭지 올림픽 기사를 다뤘는데요. 서해안 집중호우 4꼭지 이어서 다뤘고 국립현대미술관 신축 공사장에 불이 나서 무려 28명이 참변을 당했는데 그 기사를 17번 꼭지, 2꼭지로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참 뒤로 보냈네요. SBS입니다. SBS 역시 올림픽 6꼭지를 전하다 보니까 약간 한가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역 미술관 공사장에서 난 화재 사건을 다루고 다시 올림픽으로 돌아갔네요. MBC보단 좀 나았죠. 올림픽 얘기는 이제 좀 끝내도 될 만한 시점이 아닐까요? 근데 KBS가 제대로 된 편집을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개나발이 봤을 때 경복궁 인근 공사장 불. 네.
국민 28명이 사상당한 사건 아닙니까? 더구나 청와대 바로 옆에서요. 이 꼭지, 톱 뉴스로 두 꼭지를 다뤘네요. 네, KBS가 오랜만에. 요즘, KBS가 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군산 440mm 폭우 등 4꼭지 비 소식을 다뤘고, 그리고 19꼭지를 올림픽 기사를 다뤘어요. KBS가 이렇게 잘하면 어떡하지? 자, 그리고 신문 좀 한번 쭉 훑어볼게요. 보수 기득권 신문 하나인데, 이런 기사를 다뤘네요. 이발소, 세탁소, 누나, 보이지? 네, 잘 보여요. 60% 이상 연매출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요즘 진짜 자영업자들 어려워요. 야, 근데 정말 심각한 게, 2천만 원이면 월 매출,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매출이잖아. 그러니까 월 167만 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매출이. 그런데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 또 월세 비싸죠. 평균 월세가 129만 원이래요. 그럼 뭐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차액이 한 40만 원 되는데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 닫기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발소, 세탁소, 뭐 목욕, 미용, 뭐 이런 우리 바로 우리 소비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의 서비스업 60% 이상이 이렇게 마이너스 장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중동 기득권 신문 오랜만에 좋은 기사 썼네요. 우리가 또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보수 기득권 신문이야. 그랬더니 여기 이런 사진이 있어요. 소로스 형님. 네네. 올해 82살이신데 결혼을 하셨어요. 신부가 몇 번째 결혼? 세 번째 결혼인데 네. 여기 보이시죠? 네. 42살 연하래. 남자들은 이상해. 연계를 좋아해. 볼튼,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볼튼 형수님이신데, 야, 세계 최고의 지금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부러워요? 아니, 부럽진 않아요. 그 남의 이 투자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인생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은 왜 이렇게 계속 버벅대고 세 번씩이나 하는지 모르겠네. 글쎄, 그걸 또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누구는 한 번밖에 못하는 결혼을 세 번씩 하면?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분 아세요? 유명 칼럼니스트인데, 자카리아라고 있어요. 네네. 저희 방송계의. 저 사실 조금 가봤어요. 네, 방송계의 선배인데, CNN 진행자 겸 타임지 편집위원이에요. 이분이, 일부 문장, 몇 문장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해서, 정직 조치를 먹었어요. 요즘 저희 쪽도 좀 표절 문제로 약간 좀 시끄럽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하면 사실 이제 한 칼럼니스트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분은 자카리아 형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박문진 MBC 이사회 이사장이에요. 김재우 씨가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논문 다 표절하신 분들은 많죠. 근데 이건 표절 정도가 아니라 여기도 문대성. 그래서 지금 뭐 진행자가 문장 하나 가지고 날아가는 판인데 공영방송 이사장이라는 분은 무려 10개의 문서를 통째로 베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표절도 표절이지만 그 표절을 못 밝히고 또 무슨 학위를 주시고 막 이러는 그 위에 계신 분들. 참 그분들도 깝깝해요. 그러니까 표절을 하는 거 아닐까? 한국 박사가 정말 고평가되기 위해서는 이런 표절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하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유명 칼럼니스트가 몇 문장 그쵸. 표절한 거 가지고 날아갔는데 단지 몇 문장. MBC 공영방송 이사장이 10개 이상의 문서에서 그냥 갖다 문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우리는 있다. 참 이상한 곳에서 관대한 것 같아요. 너무 관대한 게 우리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하튼 관대함이 사라질 때까지 개나발 좀 불어봐야 되겠죠? 네. 8월 13일 개나발 뉴스 버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의 인물을 마구잡이로 연결해서 다짜고짜 물어봅니다. 오늘은 누구를 연결해 볼까요? 누나는 누구를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오로지 저의 목표는 각하입니다. 저는 요즘에 여야가 대통령 선거에 선수를 뽑기 위해서 이제 당 차원 후보 선출하고 있는데, 네. 아쉬운 게 경제민주화 논의가 실종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시민들이 실종된 경제민주화 의제를 찾기 위해서 직접 나섰다 하는 그런 소식을 좀 연결해서 들어보려고요. 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누구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이신데, 요즘에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민연대, 좀 조직준비위원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데, 어떤 분들이 지금 이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계신가요? 경제민주화는 이제 우리 사회가 시장을 이 재벌들이 독식을 하다 보니까 네.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비정규직 노동자 곳곳에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중소상인 단체, 중소기업 단체, 소비자 단체,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 단체, 그다음에 민주노총 같은 노동조합이 다 망라돼서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를 이번에는 꼭 이루어보자고 모여진 그런 연합 단체입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올해 정말 시대 정신으로 저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이런 것들인데, 그 당사자, 주인공들이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언론이 많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읽거나 본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사회에서 지금 경제 민주화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구호적으로만 외쳐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경제 민주화의 내용으로 우리 중소상인들 보호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경제 민주화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주목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인 중에 이제 하나는 이러한 이제 경제 민주화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우리 국회나 또는 우리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돼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들이 좀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 개혁 세력 쪽이라고 우리가 통칭하고 있는 민주당 그쪽에서 후보자들 보면은 경제 민주화 말로는 하겠다고 하면서 손에 잡히는 어떤 그 시원한 경제 민주화 대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동네 골목 상권들이 대형 유통재벌들이 진출해서 어렵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대형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허가제와 같은 이제 제도를 만든다라든가, 이제 영업시간 공휴일에 있어서의 의무 휴업일제도 이제 상당히 무력화된 측면이 있는데, 이걸 네. 보강을 해서 서구 유럽처럼 이제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의무 휴업제로 하고, 식료품과 같은 이제 일부 예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일정 시간 동안 영업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떡집, 빵집 이런 데까지 다 진출한다 그러니까 중소상인 고유 업종, 중소상인 적합 업종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좀 세부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 정치인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 정도로, 특히 FTA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거론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재벌 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그런 이제 무기력한 재벌 개혁이 아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당시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던 이제 출총제 같은 것들만 이제 다시 또 꺼내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재벌 그룹들이 너무 과대해졌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융 부분하고 산업 부분들을 분리하라고 기업 분리 명령을 이제 법원에 심판하는 청구하는 분리 심판 청구제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가, 대기업 재벌들이 이제 중소상인 영역에 진출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진출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주식 매각이나 영업 양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철수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조금 더 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대안들을 좀 논의를 해줘야 되는데, 네. 과거 수준의 대안들을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게 없다. 리바이벌 정치, 이거 정말 실망스럽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저희 발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말이죠, 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 경제민주화 의제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하겠다,
그래서 뭐 강력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러다가 뭐 민주당 기회 놓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보편적 복지 문제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만무성을 하다가 네. 구체적인 대안들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드러내놓고 같이 이제 국민들에게 비판도 받아가면서 정책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비판을 하나도 안 들 수 있는 건 뭐 완벽한 대책을 내놓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논의만무성하고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잘 못 내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먼저 여러 가지 복지 대책들을 내오니까 그게 부실하다,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툭툭 치듯이 논쟁을 하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새누리당의 복지 정책들이 상당히 이제 부실한 점들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일정 호응도 있습니다만은 정책 자체는 이제 먼저 선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복지 논쟁의 뒷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민주당이 그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당이다라는 그런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경제 민주화 문제에 있어서도 먼저 이제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정책을 내보면 그걸 이제 기화로 해가지고 뭐 부족하다, 부실하다 그렇게 이제 논쟁을 계속 끌어나가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뭐 문제가 많이 해서 좀 더 대안적인 것들을 제시하더라도 미국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새누리당을 극복하고 진짜로 확실한 경제 민주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책임 있는 정당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회의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됩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이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는데 금산분리와 관련해서 금산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이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에 베스트셀러인데 그 이상호 기자의 엑스파일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구나. 제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얘기하면서 삼성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사기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우리 재벌 개혁에 있어서 항상 논쟁의 지점에는 이제 삼성이 있었고요. 삼성이 일단 뭐 많은 그런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이제 중소기업들, 뭐 중소상인들의 피해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불법적으로 이제 창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을 많이 어기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법치주의 국가인가? 사실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법치국가인데 경제적으로 강한 재벌들에 대해서는 뭐 법치국가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이제 그런 피해들을 많이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네. 결국 경제민주화에서 핵심은 재벌개혁이고 재벌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결국 이제 삼성그룹 재벌에 대한 재벌개혁을 정확히 해나가는 것들이 최종적인 정책점이 아닌가. 라는 점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경제민주화 시민연대 정책위원장님답게 삼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책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예. 앞으로 우리 경제민주화 시민연대 계획 그리고 국민에 대한 당부 한 말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과거의 재벌개혁 운동들은 이제 굉장히 너무 전문적인 이제 제도를 논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잘 되면 좋은 것인데 내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번에 있어서 이제 경제민주화 논의라는 것은 우리 이제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있어서의 그런 불공정 하도급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렵고 있고 또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근로자들은 전부 다 비정규직의 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네. 제대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제대로 잡자.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튼튼한 내수 구조를 만들고 수출만 하고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속적인 우리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 가지고 반드시 이뤄내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하튼 우리 그 시대적 과제를 관철하는데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써주시고요. 저희 그 혹시 전해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경제민주화 시민연대랑 저희 발뉴스가 제휴를 해서 경제민주화 의제를 구체화해 나가는데 앞장서기로 했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근 변호사님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경제민주화 시민연대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과 통화 나눠봤습니다. 8월 13일 개나발 1부 여기까지입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아하, 이거 개나발 남자 DJ 또 사라졌군요. 그러면 제가 단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미디어 비평 취재팀장 출신 이상호 기자, 오늘은 어디에 나가 있는지 불러보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네, 이상호입니다. 예,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MBC 문화방송 앞에 있는 그 LG25C 편의점 아시죠? 아하, 이거 네, 어제도. 그 벤치에 있습니다. 예, 어제도 지금 MBC 앞에 계셨었잖아요. 네네. 다른 데도 좀 가시지. 출신사라고 너무 지금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언론 단체 가서 취재하고 싶은데. 네. 자꾸 MBC에서 기사거리가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럼 한번 전해주세요. 오늘 무슨 기사거리가 나왔는지. 네네. MBC가 그 170일간의 파업을 벌인 조합원 전원에게 인사평가의 최하위 등급이죠. R등급을 줘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네. 이 MBC가 최근 진행한 상반기 업적 평가에 따르며 파업 조합원 770명 전원에게 R등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 평가 대상 전체 직원인 1,500명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절반이나요? 저는 아직 안 네. 받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이 예년의 R등급자는 3에서 5% 정도였다고 합니다. MBC 사규에 따르면 R등급을 받은 직원은 이 회사가 임의로 교육 대상자로 정해서 인사 발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그건 쫓아낼 수 있다는 건가요? R등급이면. 예, 예. 네, 여기 지금 세트를 또 짓고 허문을 하고 망치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러우니까요. 예, 예. 예, 제가 얘기할 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공정방송을 외쳤다는 이유로 전업에서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아주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노조는 이번 폭탄 사태는 새로 구성된 국위 방송문화진흥회의 재평가를 앞두고 다시 한번 청와대 등 권력 핵심에 충성심을 과시하려고 혈안이 된 김재철 사장이 애꿎은 구성원들을 제물로 삼아서 자행한 인사 테러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사측도 해명을 내놨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하지 않은 것 같네, 목소리가. 아니, 6개월 동안 조합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할 업적이 없어서 R등급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제가 얘기해도 되죠? 네. 예, 예. 회사 측의 해명, 그러니까 지금 개나발 청취자들이요,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다른 소식 혹시 취재된 거 있으면 더 전해주세요. 네네. PD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민주통합당이 동아일보랑 동아닷컴 그리고 동아일보 소속 최모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소장에서 동아일보가 지난 2일자 신문 일면 톱으로 선관위 여야 공천헌금 수사 의뢰라는 기사에서 민주통합당이 공천헌금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가지고 민주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신문을 제가 보니까요, 이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의 공천 뇌물 의혹을 전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 줄 걸치기를 동아일보는 이 선관위가 또 이 밖에도 민주통합당의 전 현직 의원도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렸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게 조정동 보수 기득권 매체의 이 전형적인 물타기 기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겠는지 동아일보가 다음날 꼬리를 내립니다. 다음날 기사 3면에 보면요. 공천헌금 폭풍 비껴간 민주 반색 이런 기사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민주당은 공천과 관련해서 돈이 오간 의혹이나 혐의가 없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동아일보에서요. 예.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정을 한 건데요. 네. 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서 따귀를 때리고 알고 보니 도둑이 아니라서 맞은 사람이 참 기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거죠. 실로 개나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 재판 개나발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불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이 개나발 말이에요.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앞으로 개나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또 어떤 개나 아니죠. 어떤 소식 있나요?
네, 미디어오늘 취재 내용인데요. 이 올림픽 기간 중에 MBC 뉴스데스크의 뉴스 조작 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네. 방통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 방통심의는 뉴스데스크의 조작 논란에 대해서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그래서 심의를 개시한다라고 했는데요. 뉴스데스크 조작 논란은 지난 27일이었습니다. 뉴스데스크가 구글의 SNS망을 이용해서 영국 런던과 서울 주요 지점을 연결한 그런 실시간 응원 모습을 중계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 MBC는 중계 리포트를 방송하면서 이 한 사무실에 모여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은 또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이다. 다들 모여있다. 뭐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그 사무실이 다른 곳이 아닌 MBC 6층에 있는 뉴미디어 뉴스국 사무실이었는 걸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사기친 거죠. 아. 한술 더 떠서 기업체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들 역시 MBC 뉴미디어 뉴스국 소속 직원들로 나타났는데 자기네 MBC 식구들끼리 다 한 거야, 그럼? 응. 네, MBC 기자가 자기네 직원 보고 다른 회사 직원이다 이렇게 사기를 친 거죠. 실로 개나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그 방통심의가 오늘부터 징계 여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이 해외 언론사 같으면 사장이 사과하고 물러날 사안이거든요. 굉장히 큰 사건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실무선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는데 실무선만 책임을 물어서 감당시키하게 정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나발 미디어 비평 이상호였습니다. 네, 발뉴스 앵커죠. 이상호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될 텐데. 개나발 남자 DJ 어서 들어오세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 무슨 일 있었어요? 화장실. 맨날 화장실이래. 오줌 내려가지고. 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커피요? 네. 커피 한 잔 하시죠. 인터넷 국민방송 발뉴스 목요일에 찾아뵙고 있는데요. 발뉴스의 미래 변기가 아닙니다. 수습 기자 윤다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발뉴스 1호 수습기자 윤다빈입니다. 어제 첫 방송 반응이 정말 궁금한데 어땠어요? 사실 저희가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요즘 뭐 지상파, 신문, 팟캐스트 등등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많긴 하지. 네,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큰 관심을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다시 팟캐스트 순위 10위권 내로 재진입했습니다. 10위? 야, 다빈아. 10위? 3위도 아니고? 10위? 에이씨, 그럼 우리가 10위권 밖에 있었다는 사실. 저희 사실 보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뼈 아픈 사실이네. 여하튼 저희 만족하지 않고 금은동 메달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참 소라 누나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참 사람들 귀는 있어. 반응 몇 가지만 전해드리면 저 아리따운 성우님이 누구냐? 목소리만. 레밍턴 스틸의 성우분 반갑네요. 어릴 때 재밌게 봤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듣기 좋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성원에 저희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또 발뉴스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상호 기자가 춤추다가 뛰다가 구르고 막기까지 하면서 열연한 작품이죠. 결국 그 작품이 나왔구나. 네, 나왔습니다. 발뉴스 스타의 뮤직비디오 저희가 오늘 오전에 업로드했는데요. 나 참아 못 보겠다. 아직 못 봤어. 사실 그 뮤직비디오가 요즘에 열풍을 낳고 있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건데 저희 발뉴스의 애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담은 말춤도 주셨어요. 말춤? 직접 보세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야말로 트위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맛배기 오디오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으실까요? 네. 오빠 발뉴스타 낮에는 비키니에 화보 찍는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도 잘 나가는 여자 밤이 오면 발뉴스를 진행하는 여자 그런 개념 있는 여자 나는 기자야
와. 야, 이거 사실. 미치겠다. 이거 봐야 되는데, 목소리로 그냥 듣기만 해도 재밌네. 그래도요, 예. 자, 이거 관련해서도 트위터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네. 랩 머신이다라는 칭찬이 약간 있는 반면에 고음 때 힘들어한다는 의견. 심지어 고음 불가. 네, 고음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노래 참 못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닌데 상원 씨 노래 잘해. 근데 선배 언제 랩 연습하셨어요? 아, 이거 또 우리가 불편한 사실 공개해야 되죠. 사실은 제가 제가 녹음한 게 아니라 우리 머털도사라고 있어요. 남자 조연출님. 네, 발뉴스의 남자 조연출이 음악을 듣고 1시간 만에 바로 녹음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상원 씨 아니구나. 요즘 노래 잘 못해요, 저는. 속았네. 그래도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네. 아, 그래요. 시청 소감 또 더 있으면 들려주실래요? 네, 발뉴스 스타일에 대한 시청 소감 몇 개 전해드릴게요. 대박 스타일이다. 내 배꼽 돌려달라. 와. 제대로 더위 드셨네. 좋다. 굿. 해주시고. 웃다가 미치는 줄 알았다는 멘션도 있었고요. 특히 소설가 공지영 씨께서는 미치겠다며 RT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반응이 이렇게 뜨거운 건 잘 알겠고 혹시 또 준비한 소식 있으면 하나 더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어제 고은 선생님 팔순잔치 때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부른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네. 한 번으로 그치면 뉴스 애프터 서비스 정신에 어긋나겠죠? 또 뭐 있어요 오늘? 네, 또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분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누구? 진보개혁진영의 꽃미남이죠. 꽃미남? 저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려. 저 긴장했습니다, 지금.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조국 교수님의 노래인데요. 와. 조국 교수님. 조국 교수님이 사실은 제가 되게 미워했어요. 너무 잘생기셔서요.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지적이고 개념 있고. 그런데 제가 증오를 철회했습니다. 철회하셨어요? 네. 그 삼성 엑스파일 재판 대법원 재판에서 저희를 위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셔가지고 대법원 판사들을 그야말로 싸늘하게 제압하셨죠. 정말 그때 보니까 의롭고 정의롭고 지적이고 제가 굴복했습니다. 우리는요 워낙에 이렇게 게임에 안 될 라이벌이 안 될 것 같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하고는 경쟁이 죄송합니다. 안 가죠. 예. 여하튼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이들 궁금하시죠? 네,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과 밤새워 얘기하리라 산에는 꽃이 피어나고 물가에 붕어리 있으며 돌멩이 위에 얽혀 앉아 그곳에 쉬어가리라 이 땅의 흙냄새라면 아무데라도 좋아라 오늘 밤도 꿈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모습들 가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리라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그대의 정든 후로 그래 어떻게 보세요 소라 누나? 나는 그냥 이 조국이 오빠는 뭘 하셔도 그냥 멋있어요. 나는 실제로 참 우리 노래 그냥 꽂히면 그냥 끝까지 가요. 야 노래도 잘하시고 정말 구력이다. 나 사진도 있다. 같이 찍은 사진. 좋겠다. 아이고. 자 끝으로 사연 보내시는 방법 저희가 보다 많은 우리 청취자 사연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방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개나발과 함께하는 방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 발뉴스 계정이죠. @ 고발뉴스 GOBALNEWS에 멘션 보내주시고요. www.gobalnews.com에도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 취재해서 발뉴스 타임 시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나발 듣는 방법도 설명해 드릴까요? 이왕이면 그것까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저희가 오후 6시에 아이블로그를 통해서 팟캐스트의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7시 전까지는 저희 유튜브 발뉴스 채널이 있는데요. 네. 그곳과 저희 고발뉴스.com을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으로 골라서 청취하시면 되겠네요. 아울러서 이번 주 목요일 발뉴스 예고를 해드리면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 많이 있는데 멍석 토크 이번에 우석훈 박사. 우석훈 박사 모시고 대선 경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경제민주화 실종돼서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한 우리 토크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을 바로 저희 발뉴스의 최초 공개 따끈따끈하게 가져와서 책 내용과 이 시대에 대해서 담론을 또 펼치시겠다고 합니다. 저희 발뉴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윤다빈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라 씨. 네. 저 벌써부터 너무 슬퍼요. 왜요? 우리 소라 씨랑 헤어져야 되잖아요. 왜요, 상우 씨? 내일 만나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내일 광복절이잖아요. 개나발. 그래서 쉬기로 했어요. 그럼 내일 말고 모레 보면 되겠네. 소라 씨 모레도 안 돼.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 상우 씨 마음 변한 거예요? 나 까이는 거야? 아니야. 무슨 일인데요? 소라 씨 그거 아니야. 알잖아, 소라 씨도. 인터넷 국민방송 발뉴스. 목요일 저녁 6시에 발뉴스 TV 업로드가 있잖아. 개나발 만날 수가 없어. 상우 씨, 정말 우린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만나야 돼. 개나발만 잊지 말아줘. 금요일에 만나자. 개나발. 금요일 저녁 6시 칼처럼 우리 만나. 그럼 우리 어디서 만나죠? 지난번처럼 신천 전철역 8번 출구에서 나와서 남서쪽 방향으로 76m 떨어진 이한열 기념관 2층 발뉴스 사무실에서 만나나요? 아니야. 머리를 써, 소라. 핸드폰 있어? 있죠. 열어봐. 거기서 유튜브 고발뉴스 계정 등록하거나 아니면 팟빵이나 쥐약. 팟빵, 쥐약? 쥐약 좋아. 아이블로그 같은 사이트 들어가면 만날 수 있어. 날도 더우니까 쓸데없이 싸돌아다니지 말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고발뉴스.com 들어가서 봐도 돼. 우리 만날 수 있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린 언제나 의지만 있으면 만날 수 있었네. 그래. 모든 건 의지의 문제였어. 맞아. 금요일까지 기다리기 지루하면은 녹음 내용 틀어도 되고 아니면 발뉴스 스타일 뮤직비디오 보면 되겠네? 그래. 그래.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응? 그래. 소라, 이리 와. 오빠. 언론 민주화야말로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야. 개나발. 정말 최선을 다할 거야. 다시는 우리 민주화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 개나발. 헤어지지 말자. 우리 금요일 다시 만나기 위해서 헤어지는 거야. 그래. 상우 씨. 지금까지 2012년 8월 13일 화요일 두 번째로 전해드린 개나발이었습니다. 느끼해.